자, 오늘 배울 내용은 원격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 페이지 67페이지. 자, 새로운 단어는 시작이죠. 식의 값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식의 값. 교과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와가지고 이제 유리수 정수 뭐 이와 같은 것들을 배우고 이제 비로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값을 계산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식의 값인데 초등학교 때도 많이 해봤던 내용들 가운데 하나인데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차이점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중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문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를 먼저 설명하고, 항상 패턴이 그렇죠. 얘를 먼저 설명하고, 기본 개념을 여러분한테 제시를 합니다. 얘를 설명하고, 기본 개념 설명하고, 관련된 문제 풀고, 또 다른 예를 설명하고, 기본 개념 설명하고, 관련된 문제 풀고, 자, 이런 식으로 항상 반복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문제집을 풀거나 혼자 공부할 때, 항상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의 루틴이죠. 반복되는 일.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한다면은 조금 쉽게 수학에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네모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다. 네모가 마이너스 3일 때, 그죠? 마이너스 네모의 값은, 자, 이와 같이 물었다고 합시다. 그럼 뭐가 됩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는 개념 배우지 않았지만은, 뭐 3일 때 네모는 얼마냐? 뭐 3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마이너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좀 3이 되는데, 자, 이것이 초등학교 때고 중학교 때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해 쪽팔리죠. 중학교 때는 여기다 어떤 하나의 문자를 사용할 겁니다. 그 문자를 우리가 그냥 이런 문자를 사용한다. 자, x가 네모라고 하는 값 대신에 x가 마이너스 3일 때 어떻게 마이너스 x의 값은, 자,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한 값을, 자, 마이너스 3에 대한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렇다면은 얼마 됩니까? 우리가 구하자는 마이너스 x에 대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x에 대한 값이니까, x라고 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x값 대신에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마마 풀 해가지고 풀어 3이 되는데, 이걸 굳이 풀어가지고 해결하자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그죠? 마마 풀, 그 다음에 1 곱하기 3이니까 3. 앞에 있는 플러스 번은 생략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직접 올 수도 있죠. 마마 풀 3. 그죠?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값에서 x값 대신에 요걸 넣었을 때 우리 이때 다음 같은 용어를 씁니다. 다음 같은 용어. x라고 하는 값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신 넣었다. 그래서 대입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대입. 자,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나온 최종적인 결과가 있겠죠. 즉, 이 식에 대한 값, 마이너스 x에 대한 값. 이 값을 가리켜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식의 값이라고 부르죠. 식의 값. 그죠? 자, 또 다른 예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다음 두 번째 예. 공간이 될까요? 한번 공간이 되는가? 한번 볼까? 자,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엔 세모라고 한번 해볼까요? 세모가 얼마일 때? 3일 때. 세모 제곱 빼기 2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학교에서는
해무라고 하는 값 대신에 앞에 거는 이제 x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a라고 하는 문자를 활용해 나타내면 a가 3일 때 a 제곱 빼기 2의 값은 이렇게 나타나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건 초등, 이건 언제? 중학교 이렇게 나타나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a 제곱 빼기 2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건데 a가 뭘로 제시가 되어 있냐? a가 3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의 제곱 빼기 2로 제시가 되어 있다. 계산은 얼마입니까? 3, 3은 9 빼기 2 해가지고 7.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는 a 제곱 빼기 2에서 a 값 대신에 3을 어떻게 했다? 대입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a가 3인 것을 대입을 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인 값, 즉 이 식에 대한 값입니다. 즉 a 제곱 빼기 2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한번 해볼까요?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조금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가 2이고 그 다음에 세모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다음 같은 값들을 구해보자. 첫 번째, 4 곱하기 네모 빼기 5 곱하기 세모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값들을 구해보자.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많이 해봤던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을 때는 어떻게 한다? 중학교에서는 무엇을 통해 나타낸다? 네모나 세모를 중학교에서는 다음같이 한번 나타내보자. A하고 B로 나타내보자. A하고 B.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식이 이와 같이 바뀌죠. 4 곱하기 A 5B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A값, B값 또는 네모값, 세모값에다가 대신 2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2 빼기 5 곱하기 마이너스 3 그죠? 얼마가 됩니까? 자, 항상 선생님이 강조했죠. 문자, 숫자는 구별하라고. 숫자와 부호를 구별해서 계산하라고. 4, 2, 8 5감 15 풀 마마풀 정답 얼마입니까? 23이라고 하는 식의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 네모 더하기 세모 분의 네모 빼기 세모에 대한 값을 계산하여라. 자, 우리가 이걸 뭘로 고쳤죠? 네모는 A로, 세모는 B로 고쳤죠? 그러니까 이 식은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면은, A 더하기 B, 그 다음에 A 빼기 P,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A 값 대신에 2를 대입하고, B 값 대신에 얼마?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더하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는 A 값 대신에 2. 그 다음에 B 값 대신에 마이너스 3 대입하게 되면. 자, 얼마 됩니까? 자, 분모는, 자, 더하기니까 절대값이 큰 것의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3에서 1을 빼니까 1.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빼기를 더하기로 고치게 되면 뒤에 온 그 부호 바뀌죠? 그러니까 2 더하기 3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됩니까? 5가 되죠. 5. 그래서 이것의 식의 값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마이너스 5. 그렇죠? 식의 값. 자, 이와 같은 여러 예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기본 사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입이라고 하는 거. 어이구, 좀 안 나오나? 대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입이라고 했습니까? 방금 전에 설명했죠? 문자에 어떤 것을
어떤 수를 바꾸어 넣는 겁니다. 자, 이걸 대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린 지금 대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구했다? 어떤 식의 값을 구했다. 두 번째, 다음 식의 값은 무엇이냐? 식의 값은, 그렇죠?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를 우리는 식의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교과 페이지 67페이지 1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문제 2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 문제를 직접 책에다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과 2번 문제를 직접 책에다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음. 1번 문제 아니고 1번 문제, 2번 문제 아니죠. 그냥 1번과 2번이라고 하고 이것을 식 구하라고 하는 것이 몸무게니까 두 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다음 2번 문제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X의 제곱 X가 자, 시간 한 1분 정도만 부여합니다. 문제 1번과 문제 2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 페이지 방금 전에 우리가 해결했던 거 교과 페이지 67페이지 1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지연이와 민준이 대화이다. 지구에 거친 몸무게가 Xkg일 때 화성에 거친 몸무게를 식으로 나타내고 화성에 거친 민준이의 몸무게를 구하시오. 그 내용은 이렇죠. 화성에 거친 무게는 지구에 거친 무게의 몇 배일까? 나라 0.38배야. 그럼 60kg인 나는 화성에 가면 몇 kg일까? 얼마이죠? 자, 그것이 Xkg이니까 식으로 나타내면 얼마입니까? 0.38 곱하기 X죠.
자, 여기다가 x값 대신에 60을 대입하면 되죠. 60을 대입하게 되면 60 곱하기 0.38이니까 또는 0.38 곱하기 60이니까 여러분들 계산할 때 선생님도 좀 계산을 해봤는데 60 곱하기 0.38이 22.8이 나옵니다. 그래서 22.8kg입니다. 다음 교과 페이지 68페이지 2번 내용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1일 때 다음 식을 구하시오. 첫 번째 7x 더하기 2y 어떻게 합니까? 7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 곱하기 4 그렇죠? 7, 1은 7 2, 4, 8 풀마 풀 그럼 얼마입니까? 1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4x 제곱 빼기 8 y 제곱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의 제곱 그렇죠? 계산하면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1 빼기 16 이거 뭐가 돼? 마이너스 4 빼기 16이니까 얼마입니까? 얼마요?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교과 페이지 69페이지 이제 1차식과 그 계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잘 안 당겨지네요. 자, 교과 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여러가지 두 번째 개념으로서 여러가지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용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의사소통할 때 또는 여러분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수학 시간에 의사소통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어떠한 식이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식이 주어져 있느냐? 3x 빼기 2로 주어져 있습니다. 3x 빼기 2로 주어져 있다. 자, 3x 빼기 2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냐? 다음 같은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3x 더하기 빼기 2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3x 빼기 2라고 하는 어떠한 식은 3x 더하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가로 닫고 즉 정확히 말하면 두 개의 식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식의 합. 그렇죠? 그래서 이 각각을 즉 3x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항이라고 부르죠. 항. 즉 바꿔 얘기하면 어떤 식을 이루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단위라고 보면 되겠죠. 항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랬을 때 얘는 어떤 문자에다가 어떤 숫자가 곱해진 거고 얘는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항을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그러죠? 향수항이라고 보자. 향수항.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는 항 중에서 어떤 문자 앞에 뭔가 곱해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하고 여기 있는 숫자는 좀 다르죠. 엄밀히 말하면 얘는
x라고 하는 것이 3개 더해진 것을 3x라고 나타내는 거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문자 앞에 있다 해가지고 x에 대해서 어떤 개수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식은 이와 같은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들을 우리는 뭐라고 보자? 최소 한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가지고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다항식. 엄밀히 말하면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 이상.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항식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한 개만 단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단항식. 자, 정리합시다. 첫 번째. 자, 상수항. 자, 상수항은 뭐라고 했죠? 방금 전에 이것을 상수항이라고 했죠? 이런 거. 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 자,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개수. 자, 이와 같은 것이 x의 개수라고 했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야? 문자에 곱해진 숫자입니다. 즉, 문자에 곱한 수를 개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한 것처럼 3x 빼기가 다항식이죠. 하지만 항이 한 개 있는 것도 다항식이라겠죠. 그래서 최소 몇 개?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또는 항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이루어진 식. 여기서는 몇 개입니까? 항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항이 단 한 개. 항이 단 한 개뿐인 다항식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다항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단항식이라고 부르자. 단항식. 그래서 단항식과 다항식 관계를 굳이 어떤 그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면 요만큼이 단항식이라고 하자. 단항식. 그렇다면 다항식이라고 하는 건 얘를 이렇게 포함한 정도의 식입니다. 왜? 항이 한 개밖에 없는 거. 얘는 항이 한 개. 그러니까 한 개밖에 없는 거 또는 두 개 이상인 거. 항이 한 개밖에 있는 것도 다항식이지만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항식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여기까지 노트 정리하고 교과서 보게 되면은 교과서 페이지 69페이지에 1번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69페이지의 1번 문제를 직접 어디다가 자, 책에다가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69페이지의 1번 문제를 직접 책에다가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학은 항상 여러분한테 오늘도 몇 개의 개념을 여러분한테 제시를 했냐면은 두 개의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항상 강조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영어에서 말하는 문법과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영어에서도 문법 하나에 문제가 하나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 수학적 내용이 개념을 중심으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하고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것으로 해야지 문제만을 풀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도대체 무엇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는가 조차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숲에 들어가가지고 헤매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와 같이 됐을 경우에는 1년 지나면 모릅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도 내가 이 방법을 왜 풀지? 모릅니다. 그건 잘못된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개념 위주로 정리한 다음에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수학적 문제만 푼다면 맞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다르게 여러분이 틀린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69페이지에 1번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69페이지의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다항식에서 항과 상수항을 말하고 각 문자의 개수를 말하시오. 첫 번째, 하 y 더하기 1입니다. 여기에서 항은 어떤 겁니까? 항은 두 개죠. 하 y하고 1이라고 하는 것이 항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상수항은 어떤 거죠? 상수항은 그 중에서도 1이죠. 1. 그죠? 다음 각 문자의 개수. 여기서는 문자가 y밖에 없으니까 y의 개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입니까? 문자 앞에 있는 것이 하니까 하가 되죠. 만약에 이 하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가 없다라고 하면 y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y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수는 당연히 1이 되겠죠. 1. 다음 두 번째 1000 빼기 5x. 자, 여기서 항은 어떤 거죠? 항은 그렇죠. 1000과 그 다음 어떤 학생들이 5x만 크는 학생들이 있는데 5x만 크는 학생 이렇게 크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얘는 1000 더하기 마이너스 5x. 실제는 이와 같은 식이 이와 같이 더하기를 생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을 때는 당연히 마이너스 5x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항이 됩니다. 1000과 마이너스 5x가 하나의 항이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어떤 거다? 상수항은 1000이다. 1000. 자, 그 다음에 문자의 개수. 여기는 문자가 x니까 x의 개수는 얼마이다? x에 대한 개수는 얼마? 마이너스 5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어에 대한 설명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거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6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자, 식의 값은 어떻게 구할까? 걷기 운동을 할 때 운동 효과를 높이려면 보통의 보폭보다 보폭을 조금 더 넓게 하여 걸어야 한다. 키가 Xcm일 때 걷기 운동에서 효과적인 보폭은 0.45Xcm라고 한다. 키가 150cm인 학생이 걷기 운동을 할 때 효과적인 보폭을 구하시오. 당연히 우리가 풀어봤으니까 0.45 곱하기 X값 대신에 150을 곱하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실제로 여러분들 키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위의 개념 열기에서 키가 150cm일 때 효과적인 보폭은 문자 x 대신에 150을 넣어 계산하면 0.45 곱하기 150은 67.5cm이다. 이와 같이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의 어떤 식을 바꾸어 넣는 것을 대입한다고 하고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를 그 식의 값이라고 한다. 자, 다음 교과서
67페이지하고 6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다 풀었죠? 자, 68페이지 수학적 영역 키우기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69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69페이지. 1차식은 무엇인가? 한 개의 무게가 Xg인 도넛 6개를 무게가 40g인 종이 상자에 넣어 포장했다. 다음은 도넛 한 상자의 무게를 구하는 식을 세우는 과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도넛 한 상자의 무게는 네모 곱하기 X 더하기 네모는 네모그램. 위의 개념 열기에서 도넛 한 상자의 무게는 6x 더하기 40g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식 6x 더하기 40에서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6x, 40을 각각 그 식의 항이라 하고 40과 같이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항 6x에서 문자 x에 곱한 수 6을 x의 개수라고 한다. 또 3x, 6x 더하기 40과 같이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한다. 특히 항이 한 개뿐인 다항식을 단항식이라고 한다. 자, 관련 문제 1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페이지 70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는 용어 설명을 하고 교과서 71페이지 그리고 교과서 72페이지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원격 수업의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에서는 72페이지 1차식의 더셈 뺄셈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 왔을 때는 저번에 우리가 풀지 못했던 대단원 문제하고 교과서 75페이지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부터 해가지고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